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염상섭 작가의 단편소설 숙박기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소개는 먼저 올려드린 단편소설 굴레를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편소설 숙박기는 1928년 1월 신민에 발표됐습니다. 변창길이라는 청년이 일본에서 방을 구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관동 대지진 직후에 일본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어땠는지, 또 이름을 안 바꾸고 조선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염상섭 작가의 단편소설 숙박기 낭독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선세욕을 해주지 못하실까요? 내 월은 서달인데 돈은 이렇게 마르고 저에게서는 일동일정을 현금으로만 사들이는 터이니까요. 그저께 세금을 치르려니까 하숙 주인은 한 달치를 받아놓고도 또 이런 소리를 별한견한다. 조선 양반이라거나 진화 사람이라고 해서 신용을 못한다든지 무슨 차별 대우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정이 그렇고 보니까 말씀이에요. 주인은 이런 소리도 하였다. 창길이는 두 볼이 불룩하고 피둥피둥한 주인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가 주인 사정도 그렇겠지만 별안간 그런 소리를 불쑥하니 내 사정도 좀 봐줘야 될 게 아니에요. 객지에 있는 빈한한 서생이 불시에 내놓을 만한 돈을 넉넉히 가지고 있을 리도 없는 게고요. 하면서 우선 말을 끊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분께 모두 그렇게 받기로 했어요. 하고 주인은 싱긋 웃는 듯하며 외면을 하다가 왜 처음 오실 때 말씀해 드렸잖아요. 하며 또 입을 삐죽한다. 창길이는 뭐라고 말을 꺼내려다가 참아버렸다. 떠나올 때에 숙박기를 하니까 좀 좋지 않은 기색이더니 선금을 달라고 그날 저녁에 하인을 보내서 청구하기에 창길이는 그런 전례가 어디 있느냐고 도리어 나무라 보낸 일이 있었다. 하여간 선금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미리 통기를 왜 아니하였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해두어서 학비를 미리 갖다가 지불할 거면 왜 자기에게만은 이때까지 말이 없었느냐. 여러 가지로 따지자면 하고 싶은 말은 세고 버렸지만 창길이는 모든 것을 꾹 참고 내일 떠나주리다 하고 그 길로 집을 보러 나섰다. 그 하숙은 모든 범절이 손님에게 편하기도 하고 깨끗하지만 방이 음산해서 그렇잖아도 돈 형편 보아서는 내월쯤 떠나려고는 생각하였지만 그따위 무리한 소리로 핑계를 내서 내쫓으려는 것을 생각하면 분하기도 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집에는 일본 사람 아니고는 창길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같은 돈 받고 영업하는 자리에 그렇게도 색깔이, 즉 차별을 할 게 무엇 있나 싶었다. 조선 사람에게 밥값 잘리는 수가 있다손 치기로 신용 안 잃은 다음에야 한 달이나 있던 사람을 내쫓을 묘리가 왜 있더람? 창길이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찻길을 건너서서 늘 산보하는 공동묘지께로 향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산보하는 길에 눈여겨보아둔 데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기야 와서 보니 이 근처는 학생촌과 떨어져 있는 데라 생각하던 것과는 딴판이다. 언 땅이 녹아서 질척거리기는 하지만은 고요한 묘지 사이로 휘더듬어서 거리로 빠져나와 한 바퀴 돌아보아도 모두가 관리나 회사원을 그리고 지어놓은 셋집 아니면 중산 계급인의 첩치가 함직한 독립뿐이요. 하숙이나 소위 시로우도라는 새빵패를 붙인 집도 눈에 뜨이지를 않는다. 한참 헤매다가 그래도 창길이는 서너 집이나 한데 몰려있는 하숙을 찾아내었다. 모조리 들어가 보니
남향으로 앉은 다다미가 깨끗한 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창길이는 차마 냅둬서 딱 결정치를 못하였다. 네, 빈 방은 있습니다만 하면서 주인이나 계집이 나와서 인품부터 간선을 하려는 듯이 위아래를 몹시 훑어보는 그 눈길을 보면 금시로 어디 양반이신가요? 네, 방은 지금 비긴 비었지만 내일쯤 오마고 선약하고 가신 분이 있는데요. 하거나 네, 그러세요. 저희에게는 누구나 선금으로 오시게 하는 터인데 그렇게 미리 아시고 오시지요. 하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창길이는 주저주저 하다가는 방만 보고 그대로 나오곤 하였다. 방이 정하고 햇발 잘 들고 동리 조용하고 선금 많이 달라 하고 게다가 조선 사람이라도 좋다고 할 그런 입에 맞는 떡 같은 데를 찾으려니 어려운 일이다. 창길이는 거리로 나와서도 지금 나중 보고 나온 데를 아주 정하고 갈까? 하며 한참 망설이다가 내일 하루가 더 있으니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골라보지 하고 발길을 돌렸다. 창길이는 짐이라야 단출하지만은 한 번 옮기기가 구살머리 적은데 다달이 이사를 하게 돼서 이리 까불고 다니고 저리 까불고 다니는 것은 찜증이 나고 신산하였다. 이놈의 팔자를 언제나 면하나? 창길이는 나중에 이런 혼자 생각까지 하면서 휘죽휘죽 오려니까 어떤 골목 모퉁이로 앉은 숫집 문 앞에 빈방 있소라고 한 마분지 쪽에 매어 달렸다. 창길이는 설마 길가로 난 숫장수 집에야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몇 발자국 지나치다가 그래도 보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쳐가서 물어보았다. 자기의 집은 아니요. 길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찾아보면 하숙이 있으니 거기 가서 물어보라고 한다. 창길이는 그런데 하숙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잘 되었다 하고 기운을 내서 찾아 들어갔다. 집은 손쉽게 찾았다. 유리 박힌 창살문 위에 하숙영업이라고만 쓴 조그만 나무패를 추녀 밑으로 바싹 올려 붙인 것을 보면 다소간 행세하는 사람으로 안악내를 시켜서 은근히 하는 눈치 같기도 하다. 집도 진재, 즉 지진재해 이후에 세웠는지 거죽으로 보아도 정갈해 보였다. 창길이에게는 방은 좋든 나쁘든 첫대박이에 이런 집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르는 소리에 따라 안에서 나온 것은 하녀가 아니라 16살쯤 된 해끄무레한 총각아이였다. 창길이는 어린아이를 앞세우고 2층 구석방이라야 2층에는 방이 기역자로 셋밖에 없었다. 그 구석방을 살펴보았다. 남향도 남향이려니와 사첩 반방이 깨끗하였다. 창길이는 속으로 반기면서 값을 물으니까 하숙녀는 아래층에 내려가서 주인 아주머니와 의논하라며 아이놈은 창길이를 데리고 올라오던 층계와는 반대편으로 내려갔다. 창길이가 뒤따라서 내려서니 거기에는 벌써 주인 옆에 내가 나와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손님인가 하며 망을 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주인이라는 여자는 활싹한 몸집에 면물 반듯하기는 하나 나이 보아서는 야한 무늬가 있는 긴 샤지리맨 즉 외비단에 웃옷을 걸치고 머리는 목욕 다녀온 계집처럼 찬즈를하게 빗어서 아무렇게나 트레트레 감아얹었다. 30은 훨씬 넘어 보이는 눈이 온푹하고 코가 상큼한 얼굴판이 잔주름은 있을망정 예쁘장한 모습이었다. 상긋 웃는 눈치가 좀 암기를 품었고 히스테리증이 있는 모양이었지만 어쨌든 창길이가 보기에는 점잖은 부인이라는 것보다 남의 첩 퇴물인 듯 싶었다. 이리 좀 들어오시지요. 날씨가 어제 오늘로 퍽 추워졌네요. 주부는 인사성 있게 창길이에게 말을 붙이며 방으로 앞서 들어간다. 방석을 내놓고 차를 따라 권하는 양이 아무쪼록
손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눈치였다. 어린아이들만 데리고 내 손 하나로만 안팎일을 꾸려가려니까 와서 계시자면 불편하실 일도 많겠지요만 그 대신에 아무쪼록 손님을 골라서 드리기 때문에 손님들은 모두 얌전하지요. 조용하긴 퍽 조용합니다. 밥값을 정한 뒤에 주인 여편네는 이런 소리도 들려주었다. 창길이는 이렇게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이 도리어 속으로 낯이 간지러운 것 같고 마음에 편치 못하였다.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환영을 하다가 조선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금시로 태도가 변하거나 하여 피차에 열적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을 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편이 묻기도 전에 자기가 조선 사람이라는 것과 이렇게 신사 양복은 입었을 망정 은행 회사 같은 데 다니는 사람도 아니라는 말을 제풀에 꺼낼 수는 없었다. 창길이는 말 계제가 되면 한마디 뭐라고든지 비춰놓고 일어설까 하다가 역시 냅두지를 못하고 그대로 일어나 버렸다. 그러나 어쨌든 창길이는 아까 주인에게 멸시를 당하고 혼자 속을 끓이며 나왔던 때보다는 적이 누거지고 생기도 돋아져서 그 집을 나왔다. 그 이튿날 오후에 창길이는 어제 약속한 대로 짐을 실어가지고 떠나갔다. 어제 보았던 아이와 또 하나 그보다 2~3살 더 먹었을 듯한 큰아이가 나와서 짐을 위층으로 날라주었다. 나중에는 주인 여편네까지 나와서 책상과 책장에 걸레질을 쳐주고 창길이가 가지고 간 화로에 아침 건불제를 사온 것이 남았다고 까맣게 새로 넣고 불까지 피워서 올려보내주었다. 창길이는 방 안에 너더분한 짐을 대강대강 치워놓고 나갈 차비를 차리느라고 불이 나게 면경을 버텨놓고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 창길이가 가려는 데는 실상 그리 스스럽지 않은 친구의 집이건만은 웬일인지 그는 면경 앞에 앉아 수염이 감숭이 자란 것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하여간 우선 잘 됐네 하고 그는 이제 한시름 잊은 듯이 면도칼을 들고 다시 방안을 한번 휘 돌려다 보았다. 하지만 일본 천지에 하녀를 안 부리고 어린아이들만 우르르 몰아놓은 집은 이 집밖에 없군 하며 그는 혼자 웃었다. 그러나 예쁘장스러운 아이들이 조용히 고분고분하게 시중을 드는 것도 그리 보기 싫지 않을 것 같기도 하였다. 자기 자식도 아닐 텐데 어쩌면 쌍둥이 같은 것을 골라다가 두었노? 창길에게는 여전히 그 아이들을 둔 것이 호기심을 끌었다. 두 아이가 다 주인 여편네더러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정말 친아주머니인지는 모르지만 제 자식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도 생각해 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혼자 살림이고 보면야 말썽 많은 젊은 계집년을 부리는 것보다도 어려도 사내 자식을 골라두고 부리는 편이 호젓한데 믿음성도 있고 좋긴 좋으렸다. 게다가 젊은 년이 젊은 사나이들과 마주 어울려서 찍고 까불고 하는 꼬락선이란 눈꼴이 틀려서 볼 수도 없을 게요. 일일이 성화가 나서 총찰을 할 수도 없을 게니까. 하지만 손님 편으로 보면야 뭐 된 게고 안 된 게고 계집하인이 밥상 하나라도 들어다 주는 편이 더 나을걸. 창길이는 이런 생각도 해보며 혼자 웃었다. 그럭저럭 해가 막 떨어질 때쯤 창길이는 옷을 갈아입고 아래로 내려왔다. 아랫방에는 벌써 불이 빤히 켜 있다. 어디 나가세요? 조금 있으면 진지가 곧 될 텐데 올라오셔서 조금 뜨시고 나가십시오. 웬 젊은 남자하고 같이 화로를 끼고 앉았던 주인 여편네는 유리창으로 갸웃이 건너다보며 정숙히 말을 건다. 창길이는 구두를 신으면서 저녁은 오늘 친구들과 회식을 하기로 했으니까 곧 가봐야 되겠어요. 근데 뭐뭐 신문을 좀 말해주세요. 하고
자기가 볼 신문을 청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네, 말해두겠습니다. 하고 여자가 대답을 하니까 그 곁에 앉아서 이때까지 창길이를 유심히 내다보고 앉았던 그 젊은 사람도 좀 주자를 빼는 눈치로 역시 따라서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소리를 친다. 그자가 서방인가? 창길이는 문 밖으로 나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짐작을 혼자 하였다. 어제 짐만 두고 나갔던 창길이는 그 이튿날 늦은 아침에 돌아왔다. 매달 금음 깨면 동지 몇몇 사람이 추렴을 거둬가지고 모여서 주식을 나누며 담화회를 여는 것이 상례였다. 창길이가 어제 참여를 한 것은 거기였다. 늦게야 파해가지고 같이 소상해서 혼자 가기 어렵다고 친구들이 끄는 대로 따라가서 묵고 온 것이었다. 날씨가 금방 눈이나 올 것처럼 몹시 음산하였다. 창길이는 층계로 올라가며 불씨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쳤지만 우중충한 아래층은 꺼드럭 소리 하나 안 나고 아이들조차 고개를 내밀어 보는 인기척도 없더니 창길이가 제쳐 또 한 번 소리를 치니까 그제야 부엌에서 네, 가져갑니다 하고 늙은 할멈의 목소리가 쓰러지듯이 들린다. 창길이는 찬바람이 드는 방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앉았다가 몸은 따분하고 불은 한나절 가웃이나 기다려도 아니 가져오고 해서 좀 누울까 하고 어제 짐에 묶어온 대로 내버려 두었던 자리 보퉁이를 풀어서 깔려니까 그제야 등신 같은 할멈이 부삽을 들고 낑낑매며 들어온다. 모두들 나가고 아무도 없나? 창길이는 자리 위에 꿇어앉으며 물었다. 아니요, 마님은 주무세요. 불씨를 화로에 옮겨놓고 숯을 짝에다가 할멈은 어렴풋이 대답을 한다. 애들은 학교에 가고? 할멈은 좀 귀가 멀었는지 어리둥절한 낯빛으로 창길이를 쳐다본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느냔 말이야. 늙은이가 이렇게 손님 시중까지 드니 말이야. 하면서 창길이는 소리를 커다랗게 지르고 웃었다. 네네, 한 아이는 낮에 가고 한 아이는 밤에 가요. 하면서 노파는 자기 귀가 먼 생각만 하고 마주 소리를 크게 지르다가 자기도 웃어버린다. 노파는 늙기도 늙고 가는 귀도 먹어서 시라손이 같기는 하지만 아직 부엌일은 할 만치 얼굴에 살기도 있어 보이고 싱싱한 맛이 남아 있었다. 그 아이들은 이 집 일가 아이들인가? 아마 형제지? 창길이는 화로 곁으로 다가앉으며 좀 소리를 낮춰서 물었다. 아니요, 한 아이는 마님과 어떻게 먼 촌되는 일갓집 아이라고 해도 지금 저 아랫방에서 마님 다리 주무르는 아이는 지난달에 이 집에 손님으로 온 학생인데 그대로 눌러있게 된 것입죠. 노파는 화로에 재를 긁어 모으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 어떤 앤데? 저 좀 큰 애 있잖아요. 못 보셨어요? 고학하는 앤가? 퍽 마님의 눈에 든 게로군. 창길이는 일종의 점잖지 않은 호기심을 가지면서 실없는 소리를 하고 웃었다. 학비가 넉넉지 못하다나요. 처음에는 밥값이 비싸서 못 있겠다고 한 달만 있다가 떠나려는 것을 밥값 내려줄 테니 그대로 있으라고 했다가 안마를 잘하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그럼 아주 손님 시중까지 들고 있으라고 해서 부리게 되었습죠. 하면서 노파는 소리를 낮춰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자기도 풀없이 웃어 보인다. 하여간 잘 됐군. 남의 집 자식 공부시키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창길이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노파가 심심한 판에 말동무나 생긴 듯이
머무적거리고 일어나지를 않는 바람에 주인 양반은 어디를 다니노? 하며 또 말을 꺼냈다. 주인 놈이 그악하지는 않을까? 밥값을 선금으로 달라지는 않을까? 조선 사람이라고 나가 달라진 않을까? 늘 이런 염려가 있는 창길이는 어딜 가든지 주인의 인심과 사는 형편부터 알아놓아야 마음을 놓을 것 같았다. 진재, 즉 지진재해 이후에는 동경인심이 더 야박해진 것도 같기도 하지만은 더구나 조선 사람이라면 5, 6년 전 시절과는 딴판 같은 눈치를 도처에서 당해본 그는 그런데 한층 더 신경이 예민해졌다. 더구나 제일 난처한 노릇은 자기를 일본 사람으로 봐주는 것이었다. 그 당장에 조선 사람이라고 까고 덤비기에도 좀 난처하고 열적은 일이요. 나중에 자연히 알게 하면 처음에 속았다는 것이 분하다는 듯이 반동적으로 태도가 일변해져서 눈꼴 사납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사를 하면 다소간 신경질인 그의 기분을 휘청거려 놓는 일이 많았다. 주인 나리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노파는 그대로 맹맥히 앉았기가 열적은 듯이 잘 붙어오르는 화롯불을 공연히 훅훅 불다가 고개를 쳐들며 대답을 한다. 그럼 어제 아래층에 있던 젊은이는 누구야? 하며 창길이는 어제 갈적에 본 젊은 사람을 생각하고 또 물었다. 어제 아래층에 있던 사람이라 누굴까요? 하며 노파는 기억에서 골라내려는 듯이 한참 창길이를 쳐다보다가 겨우 생각이 났던지 반색을 하며 아,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거시기 하고 말을 멈추다가 여기 있던 학생이에요. 그림 그리는 학생이에요. 하며 무슨 말이 좀 더 나올 듯 하다가 창길이의 안색을 살피며 입을 닫아버린다. 창길이도 응 대꾸만 하며 자리 속으로 언발을 파묻었다. 노파는 창길이가 헛대답을 하며 탐탁하게 묻지 않는 것이 도리어 섭섭한 듯이 제풀에 한층 소리를 낮춰서 또 말을 꺼낸다. 그 학생도 퍽 오랫동안 친숙히 지내다가 웬일인지 지난달에 싸움을 하고 나가버렸어요. 나간 뒤에는 한참 동안 발을 뚝 끊고 얼씬도 안 하더니만 요즘 또 드나들게 되어서 어떤 때는 활동사진 구경도 같이 가고 다시 사화가 됐나 봐요. 저희들은 아무려나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놈이 오면 공연히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고 심부름만 번덕히 시키고 지가 이 집 날이나 되는 듯이 휘젓는 꼴이 눈꼴 틀려서 밉살 맞아 못 견디겠어요. 노파는 이런 하소연을 이 집 손님 중에 몇 사람에게나 하는지 한 사람도 자기 사패를 보아주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지만 가돈 창길이를 붙들고 이런 말까지 들려주었다. 창길이는 그만하면 다 알았다는 듯이 여전히 코대답만 하다가 그럼 나흘인가 영감인가는 따로 살고 오지를 않나? 하고 물어보았다. 있긴 있는데 이때껏 반년이 돼도 코빼기도 못 봤어요. 저 상야에선가 기생첩을 데리고 큰 여관 영업을 한다는데 하며 노파는 점점 더 흥이 나서 숙설거리는 판에 이편 층계 아래서 할멈, 할멈 하고 부르는 암상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노파는 하던 말을 뚝 끊고 꿈찔하며 고개를 오그라뜨리고 엉덩이를 엉거주춤 든다. 손님 공부하시는데 방해되라고 무슨 잔소리를 한나절 가오시나 그렇게 썩뚝꺽뚝하고 있어. 벌써 오정이 다 됐는데 어서 점심을 차려야 되지 않아? 하는 쌀쌀한 소리가 잼쳐서 조용한 위층에 째르르 흘러 올라온다. 할멈은 머쓱해서 꾸물꾸물 나가버렸다.
불을 가져가든 뭘 가져가든 저애를 시켜서 가져갈 게지 왜 할멈이 시키지 않게 부전부전히 앞장을 서 올라가서 지절거리고 있을 게 뭐야? 하고 쏘는 소리가 아래에서 또 들린다. 어느 방에 뒤집어 쓰고 드럽되었었는지 똥을 쌀려니 다 들은 게군. 그놈의 할미가 제 귀먹은 생각만 하고 목소리가 크니까. 하며 창길이는 혼자 웃다가 자리 속으로 들어가서 누웠다. 점심 차리라고 불러내려간 할멈은 점심은 안 차리고 아랫방 속에서는 어느 때까지 쫑알쫑알하는 주인 여편네의 목소리만 난다. 가다가다 몰풍스럽게 꾸짖는 째진 소리도 들린다. 이불 속에 있는 창길이는 나가서 엿듣고 싶은 생각도 났지만 참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누웠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일일이 아뢰어 바치라고 당조짐을 하는 모양이다. 그 어리보기가 고지식하게 지금 하고 내려간 말을 그대로 옮기렸다 하는 생각을 하니 창길이는 듣지 않을 것을 공연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어찌 근질근질하는 것 같았다. 내가 권녀의 귀에 들어가도 거슬릴 소리를 한 것은 없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창길이는 지금 이야기한 일판을 머릿속에 되풀이해 보기도 하였다. 어떻든 그 계집이 자기 내력을 알렸다고 무슨 트집을 잡을 것은 못 될 것이요. 도리어 주인 계집의 약점을 잡은 것이 창길이 자신에게는 유리하다고도 생각해 보았다. 창길이가 어렴풋이 잠이 들려니까 누가 문을 바시시 연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아까 학교에 갔다던 조그만 아이가 숙박불을 들고 들어온다. 아래층에서는 어느덧 조용해진 모양이다. 참 아직 숙박기를 하지 못했군. 하면서 창길이는 자리 속에 발을 묻은 채 일어나 앉았다. 어제는 들어오자마자 곧 나가버리기도 했지만 주인도 무심코 내버려 두었던 모양이었다. 창길이는 집을 여러 번 떠나보아서 익숙한 솜씨라 당장에 쓱쓱 갈겨주었다. 성명서역자는 더구나 큼직큼직하게 썼다. 아이놈은 숙박부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동그란 눈을 치떠서 앉았는 창길이를 힐끗 바라보며 잠자코 나갔다. 창길이는 나가는 아이의 뒤도 아니 돌아보고 입을 혼자 삐죽하며 다시 쓰러졌다. 아이가 내려간 뒤에 주인 여편네 방에서는 또다시 제껄제껄하는 소리가 난다. 무슨 뒷공론들을 하노? 하며 창길이는 신경이 좀 찔리는 것을 깨달았다. 뭐라고 읽어야 하는지 자세히 듣고 와요. 상투 달린 조선 사람 같기도 하고 기둥에 파리가 날라붙은 것 같기도 한 그런 글자가 대관절 어디 있단 말이야. 허릴 없는 논도랑의 허수아비 같지 않느냐고. 하며 주인 옆에 내가 일부러 위층의 창길이가 들으라는 것처럼 들뜬 소리로 커다랗게 조잘되는 것이 사실 누워있는 창길이에게도 다 들렸다. 이불 속의 창길이는 무심코 입을 악물었다. 아래서는 열렸던 미닫이를 닫는 소리가 나더니 아이놈이 층계로 올라오는 자취가 들린다. 그러자 다시 미닫이가 열리며 계집은 올라오는 아이를 부르며 말을 달아 전가를 한다. 그리고 아주 이런 말씀도 해두어라. 모처럼 떠나오시자 미안한 말씀이지만 어제 저녁에 별안간 집안에서 의논이 돼서 하숙영업은 이달만 하고 떠엎기로 되었는데 여러 손님께 금시로 떠나주십사 하기도 미안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 중인데 그 양반은 이왕 이사를 하신 끝이니 아주 이 길로 다른데 좋은 곳을 잡아가시는 것이 편하실 것 같다고 꼭 전해라. 하지만 한 달은 이대로 더 할 거니까 그대로 눌러 계시려면 계셔도 좋지만 이 영업을 별안간 떠엎게 된 것도 빚은 사방에 걸리고 돈은 떼이고 해서 그러는 것이니 가지신 것이 있으면 아주 한 달치를 먼저 내놓고 계시든지 어쩌든지 좋도록 하십사고
대단히 미안하게 됐지만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용서하시고 잘 조처하십사고. 응? 그렇게 잘 여쭈어다오. 잘 알아들었니? 히스테리증이 있는 계집이 이래저래 금시로 발끈한 모양이 그 목소리로도 알 수 있었다. 아이가 층계 올라오다 말고 돌쳤다가 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주인 옆편네는 그제야 문을 딱 닫는다. 창길이는 한편 우습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건만은 자는 척하고 눈을 감고 있으려니까 아이놈이 거침없이 문을 쓱 밀고 들어오더니 창길이의 어깨를 이불 위로 두어 번 흔든다. 버릇없는 자식이로군. 남 자는데 들어와서 두 번, 세 번 깨우면 어쩌잔 말이야? 하고 창길이는 이불을 걷어차며 눈을 커다랗게 뜨고 일어앉았다. 아이는 멈칫하고 섰다. 이 추운데 문을 열어놓으면 어떡해? 숙박기를 또 해달란 말이냐? 창길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아이는 뾰루퉁해지면서도 문을 가서 닫는다. 아니, 어디가 틀렸단 말이야? 한참 앉았다가 그래도 창길이는 역정스럽게 물었다. 이걸 뭐라고 읽느냐고요? 하며 아이는 쭈뼛쭈뼛하며 숙박불을 펴들고 창길이의 성자를 짚어보았다. 이건 변이라고 읽는 거야. 변자라고. 그럼 변창길 씨라고 하는군요. 아이놈은 살살 눈치를 보면서도 경멸하는 듯한 미소를 띈다. 그래, 변창길. 하며 창길이도 어이가 없는 듯이 픽 웃어 보였다. 조선 사람은 울어도 시원치 않을 때에 픽하고 멋없이 웃는 버릇을 누구나 가졌다. 아이놈은 창길이가 웃는 것을 보고 좀 마음을 놓은 듯이 저도 터놓고 생글 웃으며 대관절 이런 글자가 있나요? 하고 주책 없는 어린 것은 아까 주인 옆에 내가 하던 말을 그대로 옮겨보았다. 예끼 괘씸한 놈, 그런 글자가 있느냐고? 이 무식한 계집이나 어린아이들은 몰라도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너도 공부를 하는 모양이니까 가서 자전을 찾아보렴. 하며 창길이는 모른 척하고 다시 드러누워 눈을 감아버렸다. 그는 일부러 무식한 계집이란 말에 힘을 주어서 커다랗게 소리를 치는 것으로 주인 옆편네에게 겨우 안가품을 했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수밖에 없었다. 조선 사람의 성명이 적어도 일본 천지 안에서는 언제든지 말썽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받는 것은 장마철에 곰팡 쓰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는 노릇이지만 창길이가 이렇게까지 바범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모욕을 당해본 일은 없었다. 소갈딱지 없는 계집이요 어린아이들이니만치 노골적으로 대들기도 하거니와 그렇다고 일일이 대거리하는 수도 없었다. 결국에 그는 혼자 눈을 감고 누워서 웃는 수밖에 뾰족한 수가 당장에는 없었다. 왜 안 나가고 서 있어? 창길이는 거의 5분 동안이나 앞에 그린 듯이 섰는 아이를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었다가 눈을 떠보았다. 저 주인 아주머니가... 어린아이 놈은 입을 빼쭉하고 말을 꺼내다가 냅뜨지를 못하고 망설인다. 그래, 아주머니가 어쨌단 말이야? 저 이달 금음께는... 하면서 아까 창길이가 벌써 들은 사연을 떠듬떠듬하며 되풀이한다. 알았다. 결국 말하자면 떠나달란 말이지? 하면서 창길이는 어린아이를 쳐다보다가 그대로 누운 채 너 가서 이렇게 말해. 논두렁의 허수아비 같은 재수 사나운 성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남의 장사를 떠엎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가서 그렇게 전가를 여쭈어라. 하며 커다랗게 웃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자, 어서 이 자리를 개라. 얼른 개. 하고 소리를 치더니 창길이는 벽에 걸린 양복을 떼서 주섬주섬 입기 시작한다.
눈이 올 듯한 날씨는 빗발이 뚝뚝 듣기 시작하였다. 창길이는 장갑을 잊어버리고 나와서 손등이 몹시 시렸다. 남의 없이 추위를 타는 그는 외투 깃속으로 자라무기도 해서 웅숭거리고 정처 없이 헤매었다. 벌써 1시간 이상이나 돌아다녀 보았어야 원체 이편 학생촌에는 대개 그뜩그뜩 10,000원이요. 있다는 것은 몹시 비싸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문간서부터 발길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데뿐이었다. 이런 놈의 팔자가 있나? 창길이는 가는 빗발이 차차 찾아오는 것은 눈에 띄지도 않는 듯이 터벅터벅 걸으면서 두 팔을 호주머니에 찌르고 고개를 으스스하게 떨어뜨린 자기의 꼴을 머리에 그려보았다. 뭘 아무데고 인젠 닥치는 대로 정하는 수밖에. 그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하숙문 위에 걸린 문패가 성긴 집만을 골라보며 이 골목 저 골목 풀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드나들었다. 좋고 새고 손님을 하나라도 끌어들이지 못하는 데가 좋을 것 같았다. 같은 돈을 내면서도 허들의 하숙으로나 쫓겨다녀야 할 신세는 생각하면 심사도 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하는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떤 조선 학생은 자기의 성이 다행히도 이씨이기 때문에 조선 귀족이라고 행세를 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 일도 있다고 하나 성이 이가였던 것이 다행이고 아니고 간에 그렇게 속이고라도 대접을 받는 것이 마음에 편하고 아니 편하고 간에 그렇게 하려면 창길이는 우선 변가를 버리고 이가로 고쳐야 할 일이요. 학비도 귀족집 자식만큼은 써야 할 노릇이다. 창길이는 이런 것까지 혼자 공상을 하며 거닐다가 인가가 성긴 벌판에를 나오게 되었다. 생전 발길도 내놓아 보지 못하던 곳이다. 또 한참 비를 맞으며 헤매다가 불탄터 같은 벌판 한편에 치우쳐서 빼락, 즉 판잣집으로 엉성이 세워놓은 조그만 하숙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는 잡담제하고 뛰어들어갔다. 어지간히 젖은 외투와 모자를 벗어서 물을 털어들고 조그만 계집아이를 따라서 방을 보러 올라갔다. 상성이 나서 찾던 남향방은 다 차고 남은 것이라고는 좌우편에 동북향으로 앉은 방과 서향방뿐이다. 빼락집이라 창문마다 어근버근하여 벌판의 바람은 다 몰려들 것 같고 다다미도 노랗게 걸었다. 창길이는 밥값을 정하고 나서 생글생글 웃고 서 있는 주인집 딸을 쳐다보며 나는 조선 사람인데 이 집에 있어도 좋겠소? 하고 물어보았다. 조선 사람이라는 것이 죄인의 전과자라는 말처럼 부끄러울 것은 조금도 없지만은 자기의 국적을 미리 통기해야 한다는 것, 아니 그보다도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꺼리느냐 안 꺼리느냐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남의 땅, 남의 집에 곁부치로 살지언정 돈 안 주고 눈칫밥 먹자는 것 같이 자기 귀에 들렸다. 처녀는 잠깐 맑음히 쳐다보다가 조선 양반이면 어떠세요? 여기 두 분이나 있다가 떠나셨는데요. 하며 풀없이 웃어 보인다. 창길이는 그 길로 나와서 여전히 비를 촉촉이 맞으면서 어제 떠난 집으로 짐을 찾으러 허덕허덕 치달아갔다. 묘지 뒤까지 오니까 아침에 헤어진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데리고 마주오는 것과 만났다. 우중에 어딜 갔다 와? 하며 그 친구는 창길이에게 가까이 들어서며 자기 우산으로 아무 말 없이 우뚝 선 창길이를 씌워주었다. 집 보고 오는 길이야? 창길이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빛이 어리었다. 집은 또 무슨 집? 나가달라는군. 자네는 어쩌면 공교롭게도 그런 데만 골라다니나? 옳지. 그래서 지금 갔더니 눈치가 좀 다르더군. 그 친구는 딱한 듯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본다. 창길이는 풀없이 코웃음만 치고 섰다.
도처에 구박이 자심하군요. 옆에 섰던 사람도 위로 삼아 한마디 한다. 의뢰 당할 일 아닙니까? 구박 맞아 싸지 않소? 하고 창길이는 우산 밖으로 나서며 이따가 만나세. 하고 인사를 한다. 이따가 어디서 만나나? 집은 어디로 정했어? 이번에는 처음부터 아주 조선 사람이라는 말을 까고 오지. 응, 그렇지 않아도 다지고 왔네. 또다시 무슨 소리는 없을까요? 옆에 또 한 친구는 새로 갈 집이 그래도 염려가 되는 듯이 묻는다. 일본 천지에 몸부림칠 곳이 없다면야 그렇게 구구하게 더 있을 게 어디 있겠소? 하며 창길이는 두 사람에게 자기가 새로 떠날 곳을 일러주고 헤어졌다. 창길이가 두억 한 통 떨어져 오려니까 뒤에서 친구가 여보게, 저 여보게 하며 부른다. 우중에 지금 짐을 옮길 수도 없고 하니까 우선 우리 집으로 가세. 점심도 안 먹었을 테니 무어나 좀 떳떳이 먹고 그대로 나한테 있다가 내일 떠나든지 하게 그려. 두 사람은 쫓아와서 이렇게 창길이를 권한다. 창길이는 그들이 아무리 친한 친구요 같은 동포일망정 자기를 가엾게 보아주고 그 같은 호의를 표해주는 눈치를 보고는 새삼스럽게 까부라져가는 자기의 길을 돋우면서 거절을 하였다. 그러나 굳이 말리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 창길이는 그들의 뒤를 따라섰다. 비는 점점 세차졌다. 창길이는 친구의 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고 앉았다가 다 같이 잠이 부족한 세 사람이 느러니 드러누워서 한잠을 자고 깨었다. 전기가 들어온 방 안은 환하였다. 한 사람은 어느 틈에 깨어서 멀거니 일어나 앉았다. 창길이는 잠이 서울 깨서 머릿속이 얼떨떨한 가운데서도 창밖의 빗소리가 한층 더 구슬프게 들렸다. 그는 친구가 한사코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아래로 내려와서 하녀에게 우산을 빌려가지고 친구 집에서 뛰어나왔다. 휙 펴는 지우산에는 비듣는 소리가 쫙 한다. 창길이는 뺨을 스치는 찬바람에 정신이 선듯 드는 듯 하였으나 환히 전등 불빛이 퍼진 길거리에는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쓸쓸하고 서러운 증이 부쩍 목밑까지 치받치는 것을 깨달았다. 염상섭 작가의 단편소설 숙박기였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